등에 통증이 있고 소변이 자주 나면 아, 나 신장에 지금 결석이 지금 많이 축적이 돼 있구나. 이 사인 알고 빨리 신장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 예, 다 가서 절제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래서 암을 없애는 줄 알았더니 2차 암이 동시에 발생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야가 조금씩 트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래도 예방의학에 눈을 뜨신 분들이 많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밖에 못 계셔서 이제 오셨지만 오실 때 보니까 예, 담낭에, 간에, 담도에, 담간에 플라그가 많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담석이 되기 전에 빨리 담낭 청소, 간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 담낭에 때 있다고 플라그가 섞여야 됐다고 뭐 하고 있어요? 담낭 절제하고 담도 절제하고 담간 섹션하고 그래서 기능이 있어도 장기가 있어도 해독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장기를 절제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못하니까 이제 담낭암으로 담도암으로 담간암으로 간암으로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게 형이 상학적인 그런 그 치유 방법에 눈을 뜨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의 투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병이요, 직업병이 있습니다.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주방에서 이 가스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매일 가스 좁은 공간에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담배 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 이 불연소 그 화합물 계속 그 연기, 매연, 예, 이런 그 발암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서 이 식당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폐암 환자들이 많아요.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저희 주방 식구들을 다 전기레인지로 싹 다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밖에만 이제 큰 솥 걸어놔야 때는 이 전기레인지는 한계가 있어서 이 많은 식구 5, 60명을 먹이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밖에 환풍기 다 달아주고 주방 식구들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오래 건강하시려면 이 폐에 이런 이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제 온몸에 있는 중금속도 이런 거 다 녹이기 위해서 수파스, 수찜질 하시면서 폐에 있는 스팟으로 퍼져 있는 점액질들을 빨리빨리 석션기처럼 다 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온몸에 이제 뭐 플라그 있다고 다들 절제하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능 부전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했는데 일주일 안 돼가지고 어때요? 지금 어떠세요? 예, 오는 날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두통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물론 몸에 독소가 많아서 기생충이 뇌에 많아도 두통이 계속적으로 오지만 온몸 독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과일식하시고 일주일이지만 이분은 일주일을 한 달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5단계도 끝난 사람만큼 지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두통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 그리고 유방암, 폐암, 간암 모든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뭐예요? 독소예요, 독소. 그래서 암은 해독이 답이라는 게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느낀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서 계속적으로 하이라이트 핵심 부분은 뭐냐면 모든 암 환자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들 5단계 해독을 끝나고 나면 병원에 가보면 암이 동면 상태. 오늘도 우리 민주 씨 왔다 갔는데 폐에서 림프까지 전이가 돼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의료인들은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속담이 있죠.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의료인들은 거의 수술,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수술까지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위험할 때는. 그러나 이제 이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 암세포 하나 없애는 동시에 2차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NK가 여러분도 저도 건강한 저도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똑같이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내 NK세포가 건강하면 암세포가 들어와도 암세포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내 NK세포가 허당이면 예, 이 암세포를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력을 더 잡고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암인데 항암의 근본적인 그 성분은 뭐냐면 2차 대전 때 겨자가스로 상대편의 적들을 세포를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산소를 질식시키는 처치가
항암 치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처럼 계속 재발되고 전이 돼서 이제 뼈까지 다 타고 타진하고 여러 가지 진통제를 드시면서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치유에 눈을 뜨신 게 지금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요새는 참 여러 가지 그 의료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암 환자들을 수술 항암하기 전에 해독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참 얼마나 반갑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평생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장청소를 매일 하시더라도 똑같이 장청소 왜 몸의 외부는 매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씻으시면서 몸 내부는 씻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씻어서 속이 깨끗하면 피부에 트러블 있는 거 다 독소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려운 거 다 온몸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자꾸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꾸 누르고 바르고 이러니까 여러분의 간에 신장에 독소가 자꾸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황달기가 이제 빌리루빈 수치, 빌리루빈 균형이 다 깨져서 이제 간에 담낭의 독소가 꽉 차면 이렇게 황달기, 흑달기가 오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이 간이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담낭이. 그러면 빨리 수술 먹고 해독식을 하셔서 온몸 독소를 빨리 석션기처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막스거슨의 두 가지 테라피의 축이 뭐냐면 하나는 영양이지만 영양이 흡수되려면 유익균이 흡수가 되려면 유해균을 다 빼야 되니까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독과 영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암 환자들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예. 한해 말해서 해독과 영양을 지금 드라마틱하게 조화를 시켜드리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계속 좋은 것만 자꾸 찾아서 드시면 독소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변기통에 배설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영양소 아무리 넣어봐야 독소만 꽉 배설물만 더 늘어나요. 예. 그래서 해독을 쫙 해서 한번 쫙 내리셔야 돼. 변기 물 내려가듯이 쫙 내리고 그 다음에 영양을 집어넣어야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해독의 세 번째 스텝 아웃 캔서 스텝 아웃사이드 더 박스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암 환자는 끊임없이 해독이 되어야 유익균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할 때만 관장을 해서 장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 장청소를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저도 9년째 계속해요. 예, 저녁에 세수는 안 해도 장청소는 하고 잡니다. 세수도 하지만 물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신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장은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 교체 여러분 처음에 정수기 살 때만 하세요? 매주 하십니까? 정수기 필터 교체 안 하세요? 예. 정수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필터죠. 필터는 우리 정수기에서 어떤 불순물이나 독소가 들어올 때 그걸 다 걸러줘서 사람 몸에 유익하도록 좋은 물을 먹어야 신장이 여과를 잘 시키니까. 신장 청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를 청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수돗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은과 납, 카드뮴과 같은 이 헤비메탈, 이 중금속들과 각종 온몸의 독소들을 다 이제 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이 그 디스펑션 기능 부전이 오면 요관, 소변이 나가는 이 관, 요관을 타고 결석들이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생식기 쪽. 남성분들은 전립선, 앞쪽에는 방광, 뒤쪽엔 전립선, 여성분들은 방광과 질, 부속기, 그리고 난소, 자궁까지 염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장부터 청소하셔야 돼요. 그죠? 신장이 망가져서 사구체가 10%에서 50%밖에 기능을 못하면 전립선으로 다 영향이 가요. 방광으로 가고. 또 신장 전에 또 온몸에 있는 기생충이 바글바글 있으면 예, 아무리 신장에서 여가 못 시켜요. 신장 전에 어디서부터 해라? 넘버 원, 대장에 용종이 많으면 대장 폐색이 있으면 어떤 영양소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엘레온 게비 박사의 이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자연의학의 이제 대가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의 이제 신장을 왜 청소해야 되는지
오늘 1부에서는 오늘 그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내일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장 청소하는 10가지 우바우르신 말린 수국 뿌리 요걸로 이제 신장 청소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 배우실 거예요. 자,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여가가 잘 안 돼서 사구체가 기능을 요새는요. 사구체가 기능 부전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한 6개월쯤 전에 이제 경북대 교수님 한 분이 사구체가 10%밖에 기능을 못해서요.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뭐 이 다리도 퉁퉁 부어서 이 걸음을 못 걸을 정도가 돼서 오셨어요. 신장이 그 여과를 시키지 못하도록 굉장히 불규칙하고 부적지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 지금 우리 우리 회계사님도 보니까 사구체가 기능을 지금 뭐 50%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던 무좀약 같은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이 독소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예요. 예. 근데 이걸 모르시는 우리 한국 분들처럼 약을 좋아하고 항생제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장을 해치는 습관을 내가 해왔다는 걸 이번 시간에 좀 공부하실 건데요. 자, 등에 통증이 있고 특별히 여기 등 갈비뼈 이 뒷부분에 통증이 있고 또 이 어깨 축지 여기에 지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이게 뭉쳐 있고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신장이나 간에 결석이나 담석이 많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등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소변이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소변에서 혈뇨가 있다면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장에 결석이 많다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석증에 걸리지 않는 신장 결석에 의해서 신석증에 걸리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드니스톤, 요 신장에 있는 돌이에요. 제 모든 문제는 여러분 몸의 모든 이 기능 부전은 이 돌들이 점점 섞여야 돼서 칼시노마 섞여야 칼슘화 되면서 암으로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장의 결석들 보세요. 어떤 거는 500원짜리 동전만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모래알처럼 작기도 해요. 자, 신장의 결석을 키드니스톤, 신장의 결석을 신석이라고 하는데 신석은 이렇게 모래알같이 작은 것부터 골프공같이 큰 것도 있어요. 이거 꼭 골프채에 걸려있는 공 같죠? 골프공같이 큰 것도 있는데 큰 신석은 대개 신장에 있어서 별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섞여야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작은 신석들은 소변관, 요관이 소변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렇게 나와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질염, 칸디다 질염, 부속기 염증, 난소, 자궁에 염증이 있는 분들 보면 대개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때 소변관, 요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의 신석,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이 소변관, 요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의 이런 신석들은 요관을 빠져나오는 여러 날 동안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는데 제가 환우분들이요, 결석이 많은 분들, 그래서 결석 때문에 한번 섹션을 하기도 했는데도 결석이 또 자주 생기는 분들 보면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프대요. 예.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석 때문에 이제 막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들 보면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소변관을 타고 이렇게 나올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자,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몸에 어떤 증상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symptoms of kidney stone, 신장에 결석이 많을 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좀 보시면, 자, 신장에 신석이 신장에 있는 동안은 증상이 없는데 요관, 소변관을 타고 쭉 내려오면 이 옆구리나 신장 부위에서부터 아주 간헐적으로 가끔씩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결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결석이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등 쪽의 갈비뼈 아래 부분 신장 부위에서 시작해서 이 백케이크, 등의 통증이 종종 오고, 그리고 신석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며칠 동안 아주 극심하게 통증이 오다가 방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통증이 멎는데,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의 그 대표적인 증세가 신장약 먹고 나면요, 끝나고 나도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거려요. 복통이 이게 위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이 복통이 있기도 하고요. 복부 팽창이 있고 이 메스거리고 이 보미팅, 구토, 울렁거리고 이런 증세가 있고, 또 이 염증이 생기면 오한 발열, 이 현기증이나 어지럼도 가끔씩 있고, 그다음에 fever, 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 발열 증세가 계속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이 그 방광에 염증 있는 분처럼 계속 소변이 자주 나오고 게다가 소변에 피가 섞여서 이렇게 blood in the urine 소변에 이제 피가 섞여서 소변 색깔이 꼭 홍차 색깔처럼 이렇게 약간 이게 붉은 색깔이 나오고 이게요 신장약 드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대장 청소하실 때도 대장의 용종만 빼내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5단계 해독제들은요 온몸에 있는 독소들 이 아멘, 기생충이나 담석, 결석, 대장의 용종 이런 온몸 독소들이 다 이 섞여야 되고 해서 칼시노마가 돼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라 얘가 나올 때는요 신장의 결석도 건드리고 간의 담낭의 담석도 건드리고 기생충들도 건드려서 이게 홍차 색깔의 소변, 대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탁하고 진한 색이 되면서 붉은 계열이 꼭 혈뇨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석이 요관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중간에 딱 걸려서 소변을 막으면 신장에 이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 때문에 떼굴떼굴 구를 때는 빨리 이제 그래서 제가 5단계 해독할 때 림프 운동 잘 하시고 관장을 하면 어느 정도 독소들이 빨리 배출이 돼요. 그리고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하시면 더 이상 5단계 해독하시면서 돼지고기 드시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예. 그래서 요즘은 수술하지 않고 체외 충격파로 신석을 깨는 방법도 있는데 요새 오십견 심하신 분들 체외 충격파로 깨기도 하더라고요. 예, 칼슘 제제를 갑자기 안 드시던 분이 칼슘을 드시면서 이 팔에 오십견이 심하게 석회화 되셔서 체외 충격파로 깨신 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요새는 참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예, 신장에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 이런 증세들이 오는데 자, 여러분 몸에 어떤 보석들이 많은가 보세요. 꼭 신장에 이 돌들이 보니까 꼭 뭐 같아요? 약간 예, 이 결정체들이 보석 같기도 한데 좋은 보석은 아닙니다. 자, 신장 결석의 종류에 보면 이 4가지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결석 중에 이제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칼슘 신장 결석이에요. 이게 주로 75에서 85%, 80% 정도가 이렇게 칼슘 결석의 결정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 그래서 이 칼슘 결석에는 2가지가 있는데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나 근대를 그대로 잘못 드시면 이제 수산칼슘이 되고 또 인산이 높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칼슘하고 결합이 되면 인산칼슘은 약 5% 정도 되는데 이 수산칼슘이 주로 이제 주류를 이뤄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칼슘 신석이 이렇게 이제 모든 신장 결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슘 결석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암모늄, 인산염에 의한 녹각식 신석. 요건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은 이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 요게 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산 수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요산 신석이 이렇게 9%, 5%, 8%, 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나 이런 시스틴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드시면 시스틴 신석이 약 1% 정도의 이런 신장의 결석들이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결석이 많은가 좀 보세요. 이걸 보시면 내 몸에는 어떤 결석이 많겠구나 이제 감이 와요. 결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결석에 가장 많은 주를 이루고 있는 칼슘 신석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첫 번째, 섬유질을 잘 안 먹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는 섬유질 1도 없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죠. 정크 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그래서 섬유질을 먹지 않으면 칼슘 신석이 잘 생기고 물을 잘 안 마셔도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켜요. 깨끗하게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결석이 많이 생기고 음식을 짜게 드셔서 특별히 정제 소금을 많이 드시는 분도 결석이 많이 생기고 한번 쭉 보세요. 영양제를 먹을 때 요새는 이제 아시죠? 칼슘 영양제 드실 때 칼슘만 안 먹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칼슘은 많이 먹고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해도 신장에 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B6는 주로 통곡물에 많아요. 메가, 껍질, 겨, 콩류, 견과류 B6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과다한 음주도 결석을 많이 생기게 하고 소화제, 제산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염 수치 높은 음식들을 많이 드셔도 결석이 많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해도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석이 생기는 원인들을 쭉 살펴보고요. 첫째, 섬유질은 먹지 않으면서 특별히 육식,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흰빵,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정제되어 있어서
정제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정제 소금을 드시면 이런 산성 음식을 잘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생기는데 특별히 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분들은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의 범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하다 보면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다 잡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암까지 칼시노마 석회화되어 있는 게 이제 쭉쭉 녹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오늘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 Sky is blue,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하늘은 파랗고요. 바이올렛 꽃은 보라색이네요. 설탕처럼 달콤한 당신에게 그러면서 독약을 먹여요. 초콜릿. 오늘 이 지금 폐암하는 분의 따님이 초콜릿을 달고 산대요. 그래서 오늘 충격을 먹어갖고 자기 몸이 얼마나 영양 균형이 깨지고 지금 얼마나 안 좋은가를 알고 막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생님 저 이제 가서 건강식하고 몸 이제 노력할 거예요 하고 오늘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못지않게 면역력을 1분에 7.5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이 과자하고 쿠키 종류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꼭 식사하고 나면 이 달달이가 땡기는 분들 많아요. 오늘 안 오셨어요? 교수님들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보면 우리 연대 교수님들 보면 학생들이 맨날 달달이를 사갖고 오니까 방에 가면 달달이가 잔뜩 있어요. 뭐 쿠키, 뭐 케이크.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계속 졸립죠.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 단 음식을 즐겨 드시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푸딩 드시고 우리 여고 시절부터 여학생 시절에 왜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제과점에서 맨날 그 달달이 즐겨 먹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몸에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설탕은 면역력을 많이 터뜨려서 베트남에서요. 이 미군들이 이런 달달이 음식들을 이렇게 투하해서 사람의 면역력을 빨리 초토화시켜서 그냥 자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짐 메이어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달달이 음식 먹이면 돼요. 달달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이 산성이 돼서 뼈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가요.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지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많아지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몸의 기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셔야지 이게 되겠죠. 첫째, 섬유질은 1도 없는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식품을 일컬어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그걸 우리가 매일 먹고 먹였단 말이에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섬유질이 없어서 몸에 이제 신장에 돌들이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스하고 음료수는 좋아하시는데 물을 즐겨 드시지 않아요.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벤만겔리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서 자기가 유방암이 자기의 이 실제 유방보다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가운데. 와, 너무 위험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수술 안 하고 버텼는데 이게 심각하게 내 유방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서 제가 이 물치료법에서 강의한 거 혹시 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만 하고 항암 방사선 안 했는데 심각하게 이 몸에 이 암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 벤만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가서 내 유방암의 원인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포의 탈수의 가장 큰 원인이 몸에 여러분들이 물을 안 드시면 신장의 기능 부전이 올 뿐만 아니라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호르몬성 암, 모든 암에 이 유방암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 특별히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계속 드시면서 세포의 탈수를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과로만 안 하면 참 저를 샘플로 내세우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은 꼭 마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좀 너무 고단해서 그렇지 피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피부는 여러분 몸의 이 상태를 이게 증거하죠.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소변 색깔이 여러분들이 진한 노란색이고 이 갈색, 홍차 색깔이 있는 분들은 신장에 결석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노폐물 농도하고 소변 색깔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소변색이 물처럼 맑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신장에 결석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소변이 홍차 색깔이 있다면.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요. 소변이 이렇게 농축돼서 신장 결석이 쉽게 생기고 땀을 많이 흘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장 결석에 잘 걸리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물을 잘 안 마시면 결석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짜게 드시면 정제소금에 특별히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염장 음식, 예, 젓갈 종류 다 아질산염이 바글바글해서 예, 그게 이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신장의 결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굴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예, 뭐 이런 젓갈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금 2.3g을 먹을 때마다 칼슘 40mg의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뼈도 약해지겠지만 뼈로 암이 잘 전이가 되겠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예,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요거 보세요. 칼슘을 드시면서 요새 유튜브에 뭐 칼슘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칼슘을 드신다고 하면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고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해도 신장에 돌이 잘 생겨요. 예를 들어 칼슘이 많은 우유하고 치즈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죠. 요새는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치즈를 먹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치즈는 응고된 소의 네.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체질을 막 병들게 만들고. 오죽하면 하버드의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가족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얼마나 얼마 전에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의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환자들에게 3대 대중요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반성한다는 책 내용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유, 치즈, 이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또. 예. 우유에 얼마나 많은 살충제와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어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예, 한 간호사가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근데 예,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 유제품을 즐겨 드시면 칼슘은 많은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근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케일,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예, 점심마다 매일 케일 드시죠. 예, 이거 암 환자에게 호르몬성 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것들은 설포라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하고 신장하고 담낭에 이 돌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거 왜 드시는지 아시면서 드셔야 돼요. 예. 오렌지 과일인데도요 칼슘이 많아요. 예. 마그네슘하고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메주콩, 노란콩도, 두부, 아몬드 이런 것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대신에 칼슘 비율은 높고 우유, 치즈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으면 칼슘 신장 결석에 걸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약 10대 1 정도입니다. 칼슘이 10, 마그네슘이 1 정도면 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마그네슘은 특별히 수산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해서 수산칼슘 신석과 인산칼슘 신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이나 1대 1 비율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가장 비율이 좋은 게 케일,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같은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참 좋겠고 그래서 칼슘은 많고 마그네슘 비율이 적으면 약 유제품을 많이 드셔서 10대 1 정도 되면 신장에 돌이 확실하게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부족해서 신장에 돌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석이 많은 분들 보면 비타민 B6가 다 부족해요. 제가 사구체 기능 못 하시는 분들 보면 비타민 B6가 다 부족하더라고요. 자, B6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현미처럼 통곡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호밀, 이런 거, 오트밀, 이런 통곡물에 B6가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B12, 이런 거, 그리고 메가, 보리, 그리고 쌀, 겨, 그리고 콩에, 그리고 견과류에 B6가 많아요. 그래서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사구체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B6를 여러분들이 잘 공급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B6는 수산염의 생성과 배출을 감소시켜서 수산칼슘 신석이 재발하는 환자는 대개 저도 30년째 보니까 B6가 부족한 분들 보면 신장이 기능이 잘 못해요. 디스펑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사구체가 10%에서 50% 이하로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B군을 공급을 해주고 B6를 먹이면 예, 사구체가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예,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주를 요새는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나는 솔로? 예, 그 프로에 이제 솔로인 여자들끼리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미팅하듯이 저는 확실히 올드한 세대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팅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요새는 뭐 술을 매일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대요. 예, 그러니 얼마나 신장에 결석이 많고 간에 담석이 많을지. 예, 그래서 이 과다한 음주는 혈당을 급속히 높여서 소변에 칼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도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주도 요새는 남성분들에게만 이 음주를 좀 주의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요새 술을 너무들 즐겨 드시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해서 췌장암 환자, 췌장염 환자, 위암 환자, 또 식도암 환자들 보면 소화제, 제산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제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화제.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산제는 칼슘의 배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소화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소화제는 페퍼민트 오일. 예, 아로마 테라피 굉장히 과학이에요. 성경에 보면 길앗의 유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유향이 프랑킨센스잖아요. 예, 프랑킨센스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 예방의학에서 대체의학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아로마 오일에 다이자이저를 쓰셔도 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페퍼민트 오일을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 나오기 전에 제 물 마시는 거에 페퍼민트 오일하고 이런 거 스페아민트 이런 거 섞어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소화제 가운데는 페퍼민트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 제약회사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지 가급적이면 이 화학적인 제산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페퍼민트나 그런 스피아민트 오일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고 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게 하는 거 8번째는 좀 심각해요. 요거 좀 보세요. 다양한 음식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염, 시금치, 케일, 근대, 요런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에도 수산염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제가 2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염은 흡수가 되면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되는데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신장에서 칼슘 신석이 생기게 해요. 그렇다고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먹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칼슘 신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음식물 속에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수산칼슘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이 돼서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수산염만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몸 안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칼슘 신석이 생기지만 음식을 먹을 때 아예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되어 있게 먹으면 이런 수산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이 돼서 신장에 돌이 안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9번에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장의 돌은요, 칼슘 과잉보다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칼슘은요, 자꾸 왜 메르츠에만 있고 돼지고기 정어리에만 칼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브로콜리에 훨씬 더 높은 칼슘이 있고 현미쌀에 훨씬 더 높은 칼슘이 있고 오렌지에도 견과류에도 칼슘이 많은데 자,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있으면 칼슘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 칼슘은 우유하고 계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이 그걸 입증합니다. 지금 자, 보시면 몸에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게 하려면 식사 직전에 칼슘을 먹으면 음식물 속에 수산염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되고 이 수산칼슘은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결석이 안 생겨요.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수산염이 많은 음식들 먹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식사할 때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적절한 음식을 드시면 칼슘이 안 생겨요. 게다가 또 더 요 방법처럼 식사 직전에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 수산염이 많은 음식과 결합돼서 신장에 돌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아셔야 돼요. 최근 연구에서 칼슘과 수산염을 함께 먹은 후 소변에서 수산염 배출을 측정한 결과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수산염이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쭉쭉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 논문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칼슘을 복용하면 신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특별히 신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구연산 칼슘,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배합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논문들을 보시면 Effect of Dietary 그러니까 식단에서 옥살산염, 옥살산염과 그리고 칼슘이 이 요로 칼슘, 요로 옥살산염에 미치는 이런 영향과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 옥살산 칼슘, 신장, 키드니 스톤, 신장 결석이 이 포메이션 형성하는 것의 위험에 대한 이 논문들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식이유 칼슘의 제한을 Restriction of Dietary Calcium 식이칼슘의 제한은 옥살산염의 흡수와 배설을 이 흡수와 옥살산염의 이 흡수와 excretion 이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whereas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면 어디에서 in the gut 장에서 더 많은 more oxalate 자 그래서 더 많은 옥살산염을 바인딩 결합시켜서 자 유리너리 소변으로 옥살레이트를 익스크리션 하는 거 옥살산염의 배설을 뭐 할 수 있다? may reduc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증거하는 것도 역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에 칼슘을 먹거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한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신장에 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자, 그러면 몸에 칼슘 신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좋은 자연치유 방법들을 보시면 야채와 과일에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특별히 녹색 잎채소는 알칼리성이고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에게는 신석도 담석도 잘 안 생겨요. 예,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해서 예, 몸에서 칼슘을 빼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신장에 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기를 드셔도 야채 과일과 함께 먹는 분들은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드신다고 하면 샐러드를 풍부하게 먼저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흰쌀, 흰 밀가루를 현미 통밀가루로 바꾸셔야 돼요.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구체가 지금 기능을 잘 못하실 만큼 신장에 키드니 디스펑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 가셔서 흰쌀 흰밀가루를 여러분의 주식을 뭘로 바꾸셔야 돼요? 예, 비타민 B6가 풍부한 현미, 통밀, 오트밀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B6의 농도가 높으면 소변의 칼슘 이 흰쌀 흰밀가루는 소변의 칼슘 농도가 높은데 현미, 통밀과 같은 B6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면 소변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식사법과 나쁜 식사법을 보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식사법은 육식을 주로 하시거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정제되어 있는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고 또 알코올도 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드셔도 그리고 우유, 유제품, 그리고 밀크 초콜릿, 치즈 같은 유제품에는 요산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게 하고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산염이 많은 채소과에는 동물성에는 물론 수산염이 많고요. 채소에는 수산염이 많은 음식은 물에 담갔다가 30분 정도 담가서 수산염을 날리고 드시는 거 이제 제가 2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는가? 섬유질이 많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1대1이나 2대1 정도 되면 몸에 결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 현미, 통밀 같은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고 마그네슘이 많고 칼슘이 적은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1대1 정도면 최상이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1대2 정도까지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이 많고 칼슘이 적은 된장, 보리, 옥수수, 메밀, 호밀,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 현미, 아보카도, 바나나, 캐슈넛 다 B6가 풍부하죠.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아주 적절하고요. 코코넛, 땅콩, 참깨, 리마콩, 감자 같은 이런 섬유질이 풍부하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적절한 애들은 신장에 돌을 만들지 않아요.